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김동윤입니다. 오늘 9월 21일이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이자 우리나라에서는 치매 극복의 날로 지정된 날입니다. 특히 부산은 2021년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 그리고 그에 비례해서 급증하는 치매 환자들,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함께합니다. 천상명 부산시 광역치매센터장, 박희용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은 센터장님께 치매가 의학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일단 건망증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치매는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던 뇌가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기억이나 판단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부분 천천히 나타나서 진행하게 되지만 뇌혈관 질환처럼 갑자기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알츠하이머병인데요. 이 외에도 혈관성 치매, 그리고 전두 축투엽 치매, 파킨슨병과 관련한 치매 등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를 합니다. 증상은 주로 기억력 저하로 나타나거나 이로 인해서 알게 되는데요. 하지만 언어 능력이나 시공간 감각, 계산, 집중, 성격, 판단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치매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그 건망증은 예를 들자면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렸지만 누군가가 간단하게 힌트를 주면 본인 스스로 기억을 해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네. 그래서 대부분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 스스로 잘 회복을 하고 기억을 해내기 때문에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치매인 경우에는 그런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치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행하기 때문에 만약 생각이나 기억이 예전과 같지 않고 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뭐라도 하나 이렇게 뭔가 비슷한 내용의 어떤 단어를 던져주면은 기억해내면 건망증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치매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이퀄 치매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치매가 훨씬 더 넓은 범주에 있는 병이군요. 다양한 원인들이 합쳐진 하나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과 환자 가족들이 치매를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 이게 뭐라고 보시는지 일단 여쭤볼까요? 부산 시민 치매 인식도 조사가 있거든요. 네네. 이 1,2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가장 부산 시민들이 두려워하는 병은 치매였습니다. 네네. 예, 암이 31%로 뒤를 이었고요. 연령별로는 50대까지는 암이 가장 두려운 병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두려워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이는 치매가 단순히 신체 질환이 아니고 기억을 잃으면서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사회적인 고립을 아마 초래하기 때문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치매 가운데 일부는 원인적인 치료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진행하고 치료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가운데 저희가 조금은 짚어야 될 점이 한 개 더 있는 게 시민들의 어떤 오해 혹은 잘못된 정보가 또 크게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오해. 말씀드린 조사에서 우리 부산 시민들은 전국적인 조사에 비해서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돌봄에 대한 공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시행하는 조기 검진이나 교육, 가족 지원과 같은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불필요한 공포를 줄이고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치로 이제 부산에 치매 환자들이 많은지 추후에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인식 자체는 타 도시에 비해서 조금 더 공포스러워하고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답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 차원에서 박형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사하고 연구활동 이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치매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예, 시민들께서 그 치매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제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기 때문은 아니라고 또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억이 또 사라지면서 또 일상의 생활이 또 자립이 무너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혼자서는 또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가족들에게는 큰 부담을 주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두려움을 커지게 한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으로서는 또 발병하면 완치가 또 쉽지는 않은 또 병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나와 또 사랑하는 또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잃는다는 것과 그다음에 가족에게 이제 돌봄의 무거운 짐을 또 안기게 된다는 또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어떤 모습으로 또 변할지 모른다는 또 불안감도 또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치매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치매를 단순하게 개인의 병으로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또 준비도 하고 해결해야 할 공통의 또 과제라고 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뭐 이겨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앞서 이제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라고 했는데 뭐 시민들께 느껴지는 그 공포스러움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치료 과정이나 정책 현장에서 좀 기억이 나는 치매 환자 사례랄까요?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어떤 사례가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네, 저희 부산광역치매센터는 정책 기획이나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치매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2017년 저희 센터가 개원하면서부터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치매 환자 가족 한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은 아버님에 이어서 지금 어머니까지 이제 힘든 장기간의 돌봄에도 불구하고 매번 협의체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저희한테 아주 뭐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도 그분을 통해서 가족들이 겪는 뭐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저희 정책에 혹시 빠뜨린 부분도 채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기가 되어서 뭐 저희가 전국 최초로 저희 3년 이상 장기간 돌봄으로 지친 가족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가족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치매 정책은 환자를 위한 것인 동시에 가족 전체를 위한 것이다. 가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앞으로 치매 친화 도시로 부산이 나아가기 위해서도 열심히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치매 환자의 사례가 아니라 치매 환자의 가족의 사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이 겪었던 수많은 경험치들을 정책협의회 이런 데에서 나누고 네. 그게 실제로 정책에 지금 반영되게끔 그렇죠.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 지금도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그분은. 지금도. 그러시군요. 혹시 저 기억에 남는 치매 환자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현장에서 두 분을 일해 뵀습니다. 그래 네네. 한 분은 이제 그 매일 아침에 라디오를 켜고 음악을 듣는 분이 또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기억은 또 잊어버렸지만은 이제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었고요. 또 기억은 사라져도 이제 삶의 기쁨과 또 즐거움은 여전히 또 남아 있음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가족들이 이름은 또 기억을 또 잊으셨지만은 이제 아내의 생일만 지금은 또 기억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치매로 이제 기억은 또 희미해져도 또 아내에 대한 마음이 느껴져서 제 마음도 또 뭉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또 치매는 저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또 병이 아니라 저 남아있는 감정과 또 인간다운 가치를 지켜내는 또 과정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가족이 또 존엄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사회가 함께 더 세심한 지원을 또 펼쳐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치매 환자긴 하지만 아침에 음악 듣는 그 루틴, 그런 것들은 이제 지켜나가고 있는 분하고 또 자신의 아내 생일만큼은 꼭 기억하는 그런 분들하고 그러니까 듣기로는 이게 짧았던 기억들, 이게 바로 이전 기억을 잘 기억을 못 하시고 좀 오래전 기억들은 잘 하시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그 센터장님 사실 치매하면 고령 사회에서 겪어야 되는 하나의 단계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고령화와 치매가 실제로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나이 드는 것, 이런 고령화, 이제 노화는 치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치매의 유병률은 급격하게 올라가서 65세 이상에서 5년마다 거의 치매의 유병률은 2배 이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이유가 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는 뇌에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뇌 신경세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은 20대 후반부터입니다. 이렇게 신경세포가 줄어드는 것과 함께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나 타우와 같은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이 되어서 신경세포에 손상을 주고 뇌의 크기가 줄어들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망도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이런 만성 질환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치매의 위험성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노화가 치매를 곧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나이에도 건강하게 인지 기능을 유지하시는 분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치매는 노화와 함께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그동안에 그분이 살아왔던 생활 습관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질병의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따뜻하고 즐거운 사람들과의 관계, 건강한 두뇌 활동 같은 생활 속 예방 활동이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나이가 들수록 그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도 늘어나고 아무래도 당뇨병이나 고혈압, 성인병도 좀 위험성도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치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고 충분히 본인의 루틴을 좀 지켜나가면 나아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부산의 치매 환자 현황 대응을 좀 살펴보면 센터장님, 부산의 치매 환자 수가 해마다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로는 말씀하셨지만 초고령 사회를 넘어선 게 저희가 들어선 게 21년이고 네. 지금 25년 현재 노인 인구 수는 약 80만으로 25%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치매 환자는 7만 명으로 약 9%를 차지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수도 아직은 전국적인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2030년이면 전국 평균을 추월해서 네네. 2035년이면 1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로 진단을 받고 있는 환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부산은 아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좀 저희가 재밌는 점은 지역별로도 부산시 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인데요. 네네. 부산 지역 내에서 기장군은 그래도 노인 인구가 아주 적은 편에 속하는데 치매 유병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건 생활 환경이나 의료적인 접근성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적용한 결과라고 보이는데요. 단순히 고령 인구 비율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을 모두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떤 지역에 이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유발 원인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적극적으로 그죠? 예.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박형 의원님께도 비슷한 질문 드리면 치매 환자 증가세가 그러니까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예. 부산의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이제 2025년도 기준으로 한 7만 명 정도 지금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유병률 같은 경우는 한 9.96% 정도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불과 지난해만 해도 약 6만 6천 명 정도였는데요. 이제 고령화가 빠르게 또 지속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라면 이제 2030년에는 이제 치매 환자가 10만 명을 넘는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10만 명이라는 부분은 전국의 평균보다도 더 높은 유병률을 이제 보일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부산도 이제 잠재적으로는 이제 치매 위험 도시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치매 전 단계인 이제 경도 인지 장애 환자 같은 경우는 약 18만 명에 지금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거 어르신들이 또 계속 계시기 때문에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네네. 계속 증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 고위험군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관심이 더욱 결실하다는 점을 이제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는 한 단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센터장님은 지금 당장은 전국 시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수치가 나온다. 그런데 의원님은 지금 추세로 본다면 앞으로는 오히려 전국 추세보다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서 기장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치매 환자 증가세가 단순히 노인 인구 비율 증가와는 좀 별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령 인구가 요인이 될 테지만 다른 요인들은 사실은 이제 이 치매 안심센터가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 게 또 한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을 이제 그렇죠. 병원으로 이끌어내서 그러니까 치매 안심센터가 16개 구군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사업이 조기 검진과 환자 등록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이제 환자들이 등록이 되면서 실제로는 더 숨어있던 환자들을 더 찾아내게 돼서 네네.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되기도 하고, 둘째는 사실은 이제 환자나 가족의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를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전에는 가족들이 치매를 숨기거나 병원을 찾으려 하지 않았고 환자들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으시고 치료를 먼저 관리와 치료에 나서는 경향이 더 강해진 거죠. 네네. 긍정적이지만 결국은 환자 수를 늘리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활 환경의 문제입니다. 부산시는 고령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약 30%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 고립은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런 1인 가구에서 대부분 운동 부족이나 불규칙한 식습관 그리고 만성 질환을 관리를 하는 것도 소홀해지기 쉽고 스트레스와 같은 생활 습관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부산시 치매 유병률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완전 양날의 검처럼 느껴지네요. 하나는 조기 발견되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것. 이거는 오히려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근데 갈수록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가정에선 조성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치매 관리 사업 전국 다른 시도도 막 열심히 하고 중앙정부에서 나서고 하고 있는데 이 전국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뭐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예, 부산의 치매 관리 사업은 이제 전국에서 이제 선도적인 수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저희들 광역 치매센터와 또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예방에서 이제 예방 조기 검진까지 또 환자와 가족까지 이어지는 통합 관리 체계를 또 운영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저희들 부산시에는 올해 노인 전문 병원 제4병원이 부산 최초의 치매 안심병원으로 또 지정을 되면서 전문 치료 기반을 또 한층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네네. 또한 또 부산만의 특화 정책으로 이제 한의 치매 관리 예방 관리 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경도 인지 장애로 판정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 동안 저 한약과 침 치료 등을 지원하는 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의회도 이제 2023년 초래로 또 제대화되어서 매년 약 한 500명 정도를 이제 참여를 이래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미술과 도서관 같은 지역 문화 자원과도 연계를 해서 또 네네.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점에서 이제 부산 치매 관리 사업은 이제 의료와 복지 또 문화까지 아우르는 통합 모델로 이제 다른 타시도와 또 비교해서도 이제 충분히 앞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저 치매 관리 사업이 이제 선도적으로 이제 부산이 또 앞서갈 수 있었게 된 부분은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천상명 또 광역센터장님을 비롯한 또 직원 여러분들과 또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16개 구군에 있는 이제 치매 안심센터의 또 직원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으로 이제 저희들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앞서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뭐 쭉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부산만이 좀 가진 장점들 그리고 좀 먼저 선구자적으로 나간 모습들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다 부연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박 의원님 되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냉철하게 보면 다른 시도를 이렇게 뛰어넘는다고 보기는 조금은 모자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광역치매센터와 16개 구군 치매 안심센터 각각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이제 저희는 부산은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고령화와 치매 환자로의 이행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네. 단순히 다른 시도의 어떤 수준의 어떤 저희 대책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좀 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또한 부산시 내에서도 보여드린 바와 같이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산 지역 요구도 조사를 보면 나이별로, 생활 권역별로 그리고 노인 인구별로 치매와 관련된 요구는 너무나 다양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민의 요구에 맞추어서 거기에 걸맞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과 함께 16개 구군의 어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참여
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걸 보면 뭐 아까 미술관, 도서관에서도 따로 뭔가 치매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마련하고 또 뭐 한의학도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나 봐요. 뭐 침 치료도 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주고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구에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정책들이군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렇죠. 당연하죠. 예,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 뭐 부산만의 특화된 치매 관리 정책 이런 게 있다면 말씀하신 네.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현대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하고 그다음에 지금 부산 지역의 다양한 공공도서관과 다양한 정서 인지 지원 사업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병원의 치료만으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의 어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돕고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이 외에도 다양한 지역의 협력기관과 계속 지속적으로 그 니즈에 맞추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한 다양한 인지 프로그램이 환자 대상자의 인지 기능에 맞추어서 저희 16개 구군 치매 안심센터에서 맞추어서 다양하게 역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장기간 돌봄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저희가 시작하고 지금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정 지원은 말씀하셨지만 한의 사업과 함께 시에서 약제비나 치료비로 연간 36만 원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네.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부산의 어떤 이런 대책이 좀 더 요구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5차 국가 치매 종합 계획에 맞추어서 부산만의 부산 특화된 혹은 부산 요구하는 어떤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번 보여드린 이러한 저희 인식도 조사 이런 걸 선제적으로 해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제안 그리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와 또 계속해서 이 수요를 또 니즈를 채우기 위한 노력들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오늘 시사포커스 인 플러스 치매 사회 부산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9월 21일) 오늘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서 부산의 치매 환자 현황 그리고 치매 극복을 위한 부산시의 대응책을 여러 가지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그 치매 극복의 현장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치매 안심센터 많이들 이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 언제 찾아가야 되고 실제로 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부산시 16개 구군에 설치된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치매 안심센터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이나 일반 시민 모두 누구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치매 무료 조기 검진입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선별 검사나 진단 검사를 모두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기억이나 생각이 예전과 같지 않다면 가까운 구군 치매 안심센터를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치매로 진단받으신 환자와 가족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이 아주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돌봄 상담, 인지훈련 프로그램, 치료비 지원, 그리고 맞춤형 사례관리, 가족 지원 사업 등 치매를 가지고도 일상에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치매 안심센터에 환자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치매 환자로 등록하는 것이 맞춤형 지원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치매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 참여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매 파트너 플러스 사업, 캠페인, 교육 사업,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서 부산 시민 누구나 치매 극복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진부터 가족 관리까지. 그런데 일단은 치매 환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 먼저. 첫 번째. 네. 그럼 단계별 지원책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단계별로 지원하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심센터는 지금 말씀드린 전문 인력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네. 이제 외부 음악이나 예능 혹은 원예와 같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외부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ICT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치매 단계에 맞추어서는 먼저 일반 시민과 건강한 시민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건강한 두뇌 습관을 유지를 하고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서 치매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군을 대상으로는 인지기능 강화 교실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치매로의 진행을 최대한 억제해서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기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쉼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상생활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중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는 환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해서 개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자원을 연계해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서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저희가 안심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경증하고 중증을 굉장히 크게 이제 두 분류로 나눠서 하는데 정말 다르겠죠. 예, 환자분들 완전히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족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단계별로 그게 다 이렇게 좀 촘촘하게 되어 있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박 의원님, 평소에 모니터링 하시면서 예. 부산의 치매안심센터 예. 지역별로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부산에는 이제 전체 치매를 이제 정책을 이제 조정하고 이제 지원하는 광역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일반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광역 치매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또 직접 이용하는 곳은 이제 16개 구군에 있는 또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곳에서는 이제 상담과 이제 조기 검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 관리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재활 같은 이제 필수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고 있고 또 환자 가족들이 이제 부담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이제 교육과 상담과 힐링 서비스를 이제 같이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6개 구군에 있는 이제 치매 안심센터는 이제 지역 여건과 시민들의 요구에 이제 부합해서 이제 특화 사업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부산 진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톡톡이라는 이제 말벗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생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어르신들을 또 찾아뵙고 또 건강 체크도 하고 이제 인지 사항도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치매 예방에 대한 조기 검진에 대한 또 체조와 말벗까지 같이 곁들여서 좋은 반응을 또 얻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광역센터가 저희들 큰 방향을 또 제시를 한다면은 또 그 16개 구군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가 치매 예방과 또 진단과 돌봄을 이제 책임지는 주체는 이제 바로 치매 안심센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광역 치매센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이제 하위에 이제 각 구군 치매센터들이고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전체적인 방향성은 이제 광역 치매센터에서 잡고 있다. 근데 이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 국가 책임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이어져 왔어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환자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2017년에 도입된 치매 국가 책임제는 네네. 진단부터 치료, 돌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네네.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먼저 서비스의 접근성이 좋아져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광역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였던 이런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짜져 있고요. 네네. 그다음 경제적 부담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인지기능 검사나 MRI 같은 고가의 검사들이 의료보험의 체계 안에 편입이 되어서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체계적인 관리가 더 강화되어서 국가 건강검진의 치매 검사가 의무화되어서 조기 네네. 발견을 더욱더 쉽게 만들고 있고 치매 환자가 행동 심리 증상이 특히 심하게 되는 가운데 이런 경우는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치매 안심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치매 국가 책임제는 환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부산에 맞는 그리고 부산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치매 서비스가 이제는 한 단계 질적인 도약을 해야 될 시점이고 그러려면 부산과 16개 구군 지자체의 관심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치매 국가 책임제로 인해서 개인의 경제적 부담도 좀 줄었고 서비스가 확실히 접근성도 좋아졌고 체계도 잡혔고 여러 가지 좋은 뭐 반응을 얻고 있고 실제로 도움을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받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박 의원님은 이제 현장에서 이 제도가 좀 실효성이 뭐 있겠죠. 있는데 뭐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또 가족들의 반응 실제로 뭐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떻습니까? 치매 국가 책임제는 이제 환자와 가족분들이 이제 조기 진단과 치료와 돌봄 서비스를 이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책임지는 또 제도적인 제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제도는 아까 이제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7년도부터 이제 광역 치매센터와 치매 안심센터를 또 운영하면서 치매 통합 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네. 무엇보다도 이제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이제 막막했던 부분도 또 현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은 가까운 센터에서 바로 또 상담도 받고 이제 치료와 돌봄까지 또 체계적으로 연결되니까 이제 부담이 또 확실히 또 줄어들었다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는 혼자 지내는 이제 어르신들을 차단해서 돌봄을 후견 사업도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혼자가 또 아니다라는 또 안도감도 주고 있는 게 또 현실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책임을 또 지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치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또 달라졌다고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가족만의 문제가 이제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로 보던 시각이 지금은 이제 사회가 함께 또 책임져야 될 그런 하나의 또 과제다 이렇게 네네.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저희들 부산시의 치매 안심센터의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되었을 때는 이제 일부의 사업이 축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또 우려도 낳고 있는 게 또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부산시도 이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저희들 이제 치매와 관련된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참 많은데 거기에 좀 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센터장님 말씀이 좀 무색하게 예산은 또 반영이 안 됐군요. 예,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10억 원 정도면은 좀 적지 않은 예산인데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데 와서 많이 얘기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천 센터장님 조기 검진 요즘 많이 하는데 이게 치매는 그 어떤 병보다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지 검사 하시는 분들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증상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발견도 하고 했는데 치매가 이제 예방이나 극복이 뭐 어떻게 가능한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방, 극복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것이 극복이라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 좀 극단적이긴 하네요. 그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치료라는 것이 아주 제한적이고 조기 발견을 통해서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일부 가역성 치매는 조기에 치료하며 완전히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한 예방은 어렵지만 평소의 생활 습관 관리가 아주 중요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균형 잡히게 잘 드시는 것, 그다음에 즐겁게 사람들과 만나는 것, 그리고 적극적인 학습 활동은 발병 위험을 낮추고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생활 습관은 치매 발병 위험을 3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 학술계에 정립된 의견입니다. 예. 따라서 조기 검진의 가장 큰 의미는 치료가 완치가 아니라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부산시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 진단을 받지 않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조기 검진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를 네네. 방문해 주십시오. 가서 이제 검사 받으시고 제 주위에 좀 약 드신다 이런 분들이 있던데 그분들 말씀으로는 약을 일단 복용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좀 심각해지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은 증상을 개선시킬 수는 있지만 병 자체를 이렇게 역전시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진행 과정의 변화는 약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있느냐, 생활하느냐,
가장 중요할 거로 그 생활 습관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해가지고 분명히. 운동도 하시고 그렇지. 이렇게 영양도 좀 이렇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봐드리는군요. 네. 그 의원님 시민들이 조기 검진 받을 경우에 부산시 차원의 지원이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예, 치매는 무엇보다 이제 조기 검진이 이제 중요합니다. 아까 네네. 센터장님도 이제 계속 강조를 하시는 부분인데 조기 검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초기 단계에서 이제 약물 치료와 인지 재활을 또 시작하면은 정상 악화 속도도 이제 낮출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고혈압과 당뇨 또 우울증 같은 이제 치료 가능한 원인성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 발견 시에 거의 원 상태로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들 이제 16개 구군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를 두고는 이제 조기 검진부터 해서 이제 치료와 또 연계해서 가족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먼저 상담을 통해서 이제 정상도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은 무료로 이제 선별 검사와 진단 검사도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가 또 필요하면은 이제 협약병원하고 또 연결해서 소득에 따라서 이제 검사비를 또 지원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치매 진단을 또 받는 분들한테는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이제 월 최대 3만 원까지 약제비를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지 재활과 이제 가족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조기 검진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병을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치료와 돌봄과 이제 예방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와 가족의 또 부담도 줄이고 이제 사회 전체가 안심할 수 있는 또 기반을 만드는 핵심 과정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전보다 정말 그 치매 관련해서 시스템이 굉장히 촘촘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 전에는 뭐 치매 환자 한 명 나타나면 돌보다가 내가 치매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즘은 한결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환자 가족들 어려움은 크겠죠. 그 현장에서 체감한 그 가족들의 고충이랄까요? 어떤 점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은 평균 기대 여명을 저희가 한 10년 정도 보는데 사실은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20년까지도 살아가시는데 그 기간 동안 같이 돌봄을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장기간 돌봄 환자 가족들의 결과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점은 심리적, 정신적 건강이 나빠지는 것. 그리고 네. 거기에다가 신체적으로도 힘들다는 점이었거든요. 최근 시행한 저희 부산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심리적인 소진이 큰 어려움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조사 모두 마음의 부담이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인데요. 그래서 치매 정책이 환자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담이나 휴식 프로그램, 가족 지원 모임, 그리고 돌봄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정책들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치매 돌봄은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눠야 될 과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도 그 현장에서 가족들의 고충을 좀 실제로 체감하고 계시겠죠? 예, 뭐 어떤 말씀 당연하죠. 해주시겠습니까? 현장에서 이제 가족분들을 만나 뵈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느끼는 부분은 마음의 무게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의 무게. 예,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이제 배우자가 점점 기억을 또 잃어간다는 부분을 모습을 또 지켜보고 올 수가 있고요. 네네. 가족들이 겪는 또 슬픔과 안타까움은 정말 크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사고라도 생기지 않을까 늘 긴장 속에서 이제 생활하는 모습도 제가 현실적으로 많이 봤고요. 네네. 또 돌봄의 피로도 상당히 저는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돌봄의 피로도도. 피로도. 네. 예. 하루 종일 이제 환자를 돌보다 보니까 이제 가족분들 스스로도 이제 건강을 잃는 경우도 상당히 또 많이 지켜볼 수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비와 이제 병원비뿐만 아니라 이제 24시간 이제 돌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더 가족 전체의 생활이 어렵게 되고 흔들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병이 아니라 이제 가족 모두의 삶을 뒤흔드는 이제 그걸 현장에서 제가 많이 보게 되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된다. 제도적으로 저희들 이제 기관에서 정부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가족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몇 번 이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게 많이 좀 미진하겠죠. 근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원책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모자라겠지만 아직 그래도 다양하게 지원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지원 기관은 1번이 이제 치매 안심센터고요. 그 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기관, 치매 안심병원 등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진단에서부터 가족 돌봄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고 돌봄에 필요한 물품도 1년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가족 교실, 힐링 프로그램, 자조 모임 등을 통해서 가족들의 심리적인 지지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제도는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등급을 받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방문 요양이나 주야간 보호, 시설 이용 등 환자와 가족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안심병원에서는 공격성이나 행동 증상 때문에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 단기간에 집중 의학적인 치료를,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중증 치매 환자 상정 특례를 통해서 진료비를 경감시켜주고 있고 연말정산이나 인적공제를 통해서 세제 혜택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자라겠지만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시면 그나마 부담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여전히 경제적 부담감, 심리적 부담감 많이 느낀다고 지원책 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가족분들을 만나보면 이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이제 경제적 부담을 이제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만 60세 이상 환자에게는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월 3만 원까지 이제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저귀나 이제 물티슈 같은 조물품도 제공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서적인 지원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이제 가족 상담과 교육을 자조 모임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네. 또 잠시라도 쉴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도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센터장님도 계시지만은 이제 광역 치매 센터에서 이제 마음의 온도 높이기라는 이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또 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숲에서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명상도 즐기면서 가족분들이 이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이제 미팅을 하면서 서로의 또 위로도 하고 이제 상담도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이제 저희들 환자 가족분들의 말씀이 상당히 또 공감을 느낄 수 있던 프로그램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또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저보고도 말씀을 하셨었고요. 또 저희들도 앞으로 부산시의회에서나 부산시에서 또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가 이제 늘어날수록 이제 치매 환자 가족들도 늘어나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치매가 이제 어르신들의 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될 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함께 또 가족을 지켜드릴 수 있는 정책에 더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하소연할 데가 없다라는 말씀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고충들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좀 편안한 자리를 이제 좀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토로하다 보면 뭔가 좀 이해를 받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공감대도 형성되고. 예, 박 의원님, 근데 최근에 저희 안심 문자 많이 받거든요. 예, 어디에 맞죠. 뭐 어떤 색 무슨 점퍼를 입고 어르신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장치 제도. 이게 이제 어떤 제도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현장에서 이제 저희들도 다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 시민들이나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안심 문자를 많이 받으시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치매 환자분들이 대다수가 많다고 그러니까 제가 길을 알고 잃으신 있습니다. 거죠. 예.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상황은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런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안전장치를 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이제 지역 신발업체와 함께 이제 안심 신발이 있습니다. 안심 신발. 예, 신발 밑에 이제 작은 칩이 들어 있어서 혹시 어르신들이 이제 길을 잃게 되었을 때는 우리 경찰관들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확인을 하면은 바로 가족에게 이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 2024년도 2월 달부터는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집배원분들과 함께 이제 치매 어르신을 살피는 사업을 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편도 배달하시지만은 이제 어르신들의 안부도 또 확인도 하고 또 이상이 있으면은 이제 치매 안심센터로 또 바로 연결시켜주는 방식인데요. 돌봄의 빈틈을 줄이는데 이제 큰 힘이 저희들이 이제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 네네. 그 현장에서의 이제 목소리도 저희들이 또 듣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이 밖에도 이제 인식표나 GPS 손목밴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장치들을 활용해서 이제 이런 장치들을 활용해서 가족들이 혹시 이제 무슨 일이 있을지 않을까 불안을 조금이나마 이제 덜어줄 수 있는 하나의 또 작은 장치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참 신기했던 게 이제 안심 문자가 오면 뭐 한 시간 채 안 있다가 이제 찾았습니다. 이렇게 또 이런 게 오는데 그 길 잃은 치매 환자분들 좀 특정할 수 있는 그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어떻게 그냥 보면 바로 알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우리가 일견 보고 확인할 수는 아마도 없을 것 같은데요. 없겠죠, 예. 이게 이제 저희가 목주간 바를 잊어버리거나 그다음에 주변의 어떤 그 시공간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주위에서 내가 적절한 내가 원하는 곳,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것 이런 것을 잃어버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어떤 목적지 없이 이렇게 이게 보이는 어떤 그런 게 아마 조금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싶은데 이런 상황은 아마 치매 환자분일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다양한 어떤 인식표든 NFC 신발이든 이런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도 이분의 어떤 정보를 좀 더 수월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방법이죠. 그래요. 치매 관련해서 뭐 지원책들 그리고 안전 대책들 쭉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의원님부터. 예, 부산 시민 여러분,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부산시는 예방과 돌봄을 또 강화해서 보건과 복지가 연결되는 부산형 통합 체계를 통해서 어르신들은 제때 의료와 돌봄을 받고 가족은 부담을 덜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조기 검진을 받고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모이면 치매는 더 이상 두려운 병이 아닙니다. 이제 부산은 치매 위험 도시가 아니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치매 안심 도시로 나가야 합니다. 저도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08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지금은 내년부터는 제5차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로 인해서 광역치매센터와 구군 치매안심센터가 촘촘히 짜진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치매를 예방하는 것은 이런 시스템만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이제 지금 당장 우리 자신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아주 고가의 치료제가 새로 개발이 돼서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만 비용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하게 본인을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30%, 3분의 1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치매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지금부터 생활 속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치매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부산광역치매센터와 16개 구군의 치매안심센터도 부산 시민과 함께 치매안심 부산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이었습니다. 천상명 부산광역치매센터장, 박희용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시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치매는 고령화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숙제입니다. 치매가 단지 한 가족의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설마 없겠죠? 조기 검진, 예방 관리, 그리고 지역 사회에 관심만 있다면 치매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질병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치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대비하고 함께 이겨나가야 할 우리의 과제인 겁니다.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